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실무 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전체로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 부동산의 환가, 기계, 집기, 비품, 가구, 자동차 등의 환가, 상품, 원재료 등의 환가, 채권의 회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관입니다. 환가의 주체 시기.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한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고, 적정한 환가는 파산관제인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환가하거나 법 312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 즉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종료하기 전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환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파산관제인의 권한은 위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허가를 받죠. 저희도 1회 기일, 일반기일, 채권조사 일반기일이 종료되어도 사실은 허가를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법 35조의 8 제2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 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사가 파산관제로 선임된 경우는 법 4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49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은 없으므로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자산이 멸실, 훼손되거나 점유 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도 조기에 변제 배당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므로 파산관제인은 가능한 한 빨리 환가 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환가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 즉시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내에 환가를 완료하고 제1회 채권자 집행의 기일로부터 가급적 1년 이내에 1회 배당을 실시하며 통상 2년 이내에 파산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의 경우는 2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임기도 2년이에요. 자, 그럼 환가의 방법. 억지 춘향식으로 할 수가 없죠. 환가를 누가 못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돈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누가 안 사면은 그냥 오래 적치돼 있죠. 가치가 없거나 싸구려나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서 환가 방법을 정한 권리 환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496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이걸 형식적 경매라 그러죠.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경매도 임의 경매입니다. 사실은 법 49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환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걸 임의 경매라고 하죠. 임의 경매의 예에 따라 그 중에서도 청산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야 한다. 이에 불구하고 관제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는 있습니다. 아예 M&A죠. 일종의 포괄적으로 일체 영업시설을 다 넘기는 거죠. 실무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보다는 임의 매각을 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극대화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 매각의 방법을 환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 환가는 파산 선고 후 채무자, 채권자 시청의 경우 일부 채권자, 노동조합 등이 부동산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인도명령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상당기간 임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권리가 별채권이 목적이고 그 가액으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으나 별채권자가 임의 매각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됩니다. 형식적 경매할 때는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환가 시기, 방법, 가격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관심이 많으므로 파산관제인은 환가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환가 업무를 처리하여 채권자들이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들이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들에게 매각 정보를 알리기 위해 파산관제인에게 주요 재산을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중 공고란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에 있는 공고 게시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파산 송원한 때 하는 공고와 채권자 등에게 송달하는 그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채무자의 주요 재산, 매각 포기 정보는 대한민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십시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임의매각이죠. 임의매각이라는 건 그냥 뭐 관제인이 적절하게 매수인을 정해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특별한 뭐 규정이나 형식, 절차 없이 재량에 따라서 매수인을 정해서 이제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의 방법. 파산관제인은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매각할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최저한의 매각 조건 등을 제시하는 등으로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고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면 대금 지급 능력, 매각 조건의 충족 가능성, 담합의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최저한의 매각 조건, 최저 매각 가격 등을 제시하거나 매수 희망자를 심사하지 않고 곧바로 경제 입찰의 방법을 택한다면 상대방의 자력이나 매매 대금의 당부와 관계없이 최고가 매수 신청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매각에 착수하기 전에 법원과 그 방법, 조건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고 매각 진행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담합 가능성을 막기에 가급적 미리 입찰자들로부터 보증금 한 10% 받습니다.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매에도 10% 받죠. 법원은 파산관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검토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요컨대 법원은 파산관제인이 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유념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매수 희망자를 물색할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매수 또는 무상할선, 소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안에 따라서 별채권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 공인중개사, 채무자의 대표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의사를 타진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파트 2008년인가 9년도에 아주 진짜 초창기죠. 지금으로서 벌써 한 14년 됐네요. 처음 거의 파산관제인 되고 한 2년차, 1년차, 2년차 됐을 때, 2년차 정도 됐을 텐데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아파트를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정릉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뭐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단지를 이루는 아파트가 아니라 사실상 뭐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그래도 빌라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한 10층 됐나요? 그때 1억 4천인가 팔아갖고 공폭비를 한 70만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 공인중개사 매각이 좀 아파트는 이제 그 당시에 막 오르는 시절이었어요. 오르니까 뭐 1,000만원, 2천만원 올려도 막 팔리더라고요. 원래는 1억 2,500에 채무자는 자기 부동산을 1억 2,500이라고 평가해서 이제 파산이 들어왔는데 1억 4,500 하니까 오히려 돈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비도 주고 물론 이제 이자를 치니까 좀 모자라서 나중에 이자까지 거의 다 갚았는데 임의매각이 좋긴 좋습니다. 물론 복비가 들어가지만 깔끔하죠.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가격이 고액일 때는 공정하고 적정한 한가를 도모하게 하여 매각 주관사를 설정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 정도면 이제 뭐 법인 파산에서 큰 건물이죠. 뭐 빌딩이라든가 뭐 짓담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지 개인 파산에서는 특별하게 뭐 그런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중개업자에게 매각 주선을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산 매각을 주선하고 알선하는 전문업체가 늘고 있고 상당한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도 많죠. 15번에 있죠. 서울해생보험은 2013 하합 7.8 사건 주식회사 CQ넷에서는 파산관제인이 미술품 및 앤티크 오디오 등을 미술품 전문 경매업체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한가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렌탈 채권 회수 등에 대한 전문업체 유임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관사 한 거는 이제 의료법인 동아미료재단 사건이 있네요. 채무자 소유 병원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게 하여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서울에서 2017 하합
1000001 사건에서는 세아건설 주식회사는 채무자 소유 주택건설 사업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적이 있다. 주로 이제 법인 파산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계인이 그로 인한 수수료가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법원에 유임계약의 조건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사전에 지도를 받은 다음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유임계약을 체결하고 유임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의 유임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 집기, 비품, 기구, 가구, 재고자산 등의 경우 가격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가 감가의 진행이 빠르므로 공개 매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의 매각을 통하여 신속하게 한가하는 것이 파산재단의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서울회생법은 이러한 재산의 경우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수령한 후 채권가 제시자와 공개 매각 유찰 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의 매각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 조건이 설정.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임의 매각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그 가격이다. 매매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료가 필요한가는 당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예상되는 가치 정도와 그것이 파산재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향 등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관제는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최저 매각 가격 등 최저한의 매각 조건을 미리 제시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시가 감정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것이 보통이죠. 저도 옛날에 시가 감정 해본 적이 있는데 성수동에 있는 그 단독 건물 한 30억,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종로에 있는 단독주택, 빌라인가요? 단독주택 아니고 빌라 한 10억 정도 예상해서 총 한 30억 정도 되는 건물 두 채를 이제 감정을 의뢰했는데 비용이 얼마 나왔더라? 600 나왔나? 아니 350 나왔나? 한 400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때 그 주택 가격은 오히려 13억인가가 평가가 됐고 빌딩은 뭐 우리는 한 35억 이상 될 줄 알았는데 27억. 근데 결국은 뭐 비슷하더라고요, 합쳐서. 근데 아무튼 그 비용도 파산재단이 30만원 뺀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신제도 하에서. 그래서 이제 채권자 기부하고 신부에 전화를 해서 뭐 파산재단 돈 없으니까 너네가 이거 나중에 재단 채권도 인정해 줄 테니까 좀 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내줬습니다. 신부하고 기부가 각 150씩인가 뭐 하여튼 절반씩 내서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감정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가 감정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것이 보통이므로 파산재단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을 시행하지 않고 감정을 하면 고가 매각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감정가로 매매하는 것을 조건을 하는 매매계약 등의 감정을 합니다. 가령 부동산의 경우 감정을 받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별채권자 등 금융기관의 내부평가액, 채무자의 기존 영업, 회계 담당자 등의 평가액, 장부가, 공시지가, 과세표 중 인근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 매각가율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있죠. 공인중개사 이 시세확인서 잘 안 해줍니다. 이거 사실 공인중개사도 찝찝해해서 잘 안 해주고 돈을 줘야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는 KB 시세, 그 다음에 뭐 단독주택 같은 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땅 같은 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시가 자료 그런 걸 참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관제인은 공개매각 허가신청 또는 매매계약 허가 체결 허가신청을 한 때는 허가신청서에 매매가격 산정 근거에 관한 조사 결과를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파산채권자 등이 허가신청서를 열람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허가신청서에는 처분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을 이해관계인이 납득할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매수희망자가 많지 않고 민사집행법이나 경매 절차에 따르더라도 유찰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신속한 한가 배당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장부가에 미치지 못하도록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골 임야가 이런 게 많죠. 개인 파산에서 대부분입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이건 이제 그동안에 임의 매각을 했고요.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수의 매각, 적절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등 인터넷을 활용. 서울회생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매수희망자 등에게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매각 정보를 제공하고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국민 서비스 중 공고란, 회생 파산 자산 매각 안내에 있는 공고 게시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도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파산관제인은 위 게시판에 입찰 공고를 게재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회원권, 재고자산 등 각종 재산을 공개 매각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위 게시판에 주요 재산의 입찰 공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채권자들이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채권신고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전국 파산재단 등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혼도회원권, 신탁부동산 등을 합동 공매하는 경우에도 일간지와 더불어 위 게시판에 함께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뭐 주식회사 고합, 비상장 주식, 그 다음에 주식회사 JD 게임즈 경우 컴퓨터 및 미완성 게임 소프트웨어를, 경원전력의 1권 후쿠시마 소재 골프장 회원권, 이게 뭐,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진의 경우 콘도 회원권, 그 다음에 해피비전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 허가권을 매각하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프리첼 경우 영업양도의 일간신문 공고를 하면서 보조적으로 이 게시판을 활용하여 성공한 적이 있다. 아무튼 이 게시판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법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임의매각은 다수에게 매각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에 성패가 달려 있으므로 파산관제는 이 게시판 외에도 일간지나 해당 자산의 중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은 38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38 커뮤니케이션즈 상당히 유명한 사이트죠. 거기에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일종의 장외거래소입니다. 뭐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관제인들 거기서 이제 매각한 사례를 세미나에서 발표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한 한가. 민사집행법에서 한가 방법을 정한 권리 한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그리고 파산관제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채권이 목적인 재산을 한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채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97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른 한가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1항이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므로 담보권 실행형 경매에 의해 따라 실시합니다. 이게 이제 형식적 경매죠. 이는 이른바 형식적 경매 중 청산을 위한 경매에 해당하는데, 경매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법원에 하고 동산은 집행관에 하겠죠.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는 신청인 상대방으로, 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의 표시는 경매 신청권의 표시 등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경매 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집행권은 불필요하고, 이 형식적 경매는 집행권이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파산 선고 결정 등본을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형식적 경매 잘 아시겠죠? 형식적 경매가 이제 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실무, 민사실무제, 민사집행실무제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왔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경매 신청권을 표시하고 이 당사자 신청인 상대방 딱 둘이죠. 담보권과 피담보. 형식적 경매 신청도 양식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뭐 관제인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 등의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4.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대립되는 견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 민사집행실무 2, 814에서 816면 형식적 경매인 요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 부동산 이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
이때 배당 요구나 배당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네요. 집행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변제하도록 신청인인 파산관제인에게 매각대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따로 배당 요구나 배당 절차를 밟아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소멸주의가 적용된 이상 소멸되는 부담에 관계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실무는 대체로 배당 절차를 실시하여 파산 선고 전에 체납 처분된 조세 채권 등과 별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를 파산관제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채당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를 대의하여 행사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등 별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 배당 요구된 경우 그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파산관제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파산 환가 사건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임의 매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가 있고요. 대법원 사이트 회생 파산 자산 매각에 공고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기계 집기, 상품 원재료, 채권 회수, 그 다음에 한가 포기, 이 5개의 강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총론, 부동산, 환가 개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